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불인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집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집 볼 때 어떤 걸 주로 보세요? 벌레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깨끗하고 네. 넓으면 좋고 싸면 좋고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집 볼 때 기본적인 이제 체크 포인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어떤 게 또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것들이, 저는 사주팔자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하고 봤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 가지고 우리나라 풍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했었는데, 공동 현관문 있죠? 뭐 공동 현관문이 없는 건물이나 집은 상관없어요. 주택도 보면 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문이 따로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문. 똑같이 공동 주택도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도 공동 현관문이 있어요. 그게 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거나 계단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 집 문을 여는 게 현관문이에요. 주택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공동 현관문이 아구가 딱 맞게 안 닫히고 비스듬하게 항상 열리거나 아니면 서로 엇나가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왠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대문은 그 집의 모든 애군을 최전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단단하게 막아줘야 되는 문인데, 이빨이 안 맞아서 비스듬하게 열려 있거나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돼 있거나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돼 있거나 한쪽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못 막아줘요. 애군이라든지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면 사소한 일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잔잔한 이제 아픈 사람이 많다던가 내 일을 바깥에서 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요. 첫 번째로 들어가자마자 공동현관문, 주택으로 치면 대문이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동현관문 아우가 딱 맞고 조금 괜찮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자동문이잖아요. 그 자동문이 열리는 속도가 일정한지, 열리다가 잡음이나 덜컹거리는 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보시는 게 풍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작은 기운들이거든요. 기운을 흐트리지 않는 거, 조화롭게 흐름이 막히지 않는 거, 이게 풍수의 기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운을 흐트리고 막지 않는, 그리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막아주는 거, 안 좋은 기운 막아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대문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공동현관문, 대문 이런 부분들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찌걱대고 이렇게 있다는 뜻은 뭐냐면 찬바람, 찬기운, 나쁜 기운이 언제든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와 동일하게 자동문이더라도 밑이나 위에서 찬바람이 거기 서 있으면 찬바람 때문에 소름 끼치는, 소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싸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자동 공동 현관문도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런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동 현관문을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면 엘리베이터, 그리고 바로 계단을 올라가면 계단 있는데, 공동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계단이 있는 집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방향은 상관없이 한번 꺾어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한번 꺾어서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은 애군을 막아줄 수 있어요. 내 애군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날 따라오지 못하게 약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풍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내가 사는 층에 내렸을 때 정면에 있는 집이 아닌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바로 정면에 우리 집 현관문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층에 사는 다른 세대들도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좋은 상가집도 갔다 오실 거고, 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보고 그 기운을 갖고 집에 퇴근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모든 분들이 이제 나와 같은 층을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문이 딱 열린다. 그 기운이 제일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집이 바로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공동주택에만 해당돼요. 어떤 거냐면 내 집 문이 문 옆집과 우리 집 폭이 1m도 안 되게 딱 붙어서 똑같은 문 모양과 크기로 나란히 있는 집들,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이 나한테 복을 주려고 찾아와도 문이 똑같아서 옆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날 잡아가려고 하는데 문이 똑같았고 옆집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왜 안 좋냐? 이게 호불호가 있긴 한데, 어찌됐든 내한테 올 내 좋은 운, 내한테 올 내 나쁜 운, 그리고 옆집에 받을 좋은 운, 옆집에 받을 나쁜 운들이 헛갈려가지고 이렇게 잘못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안 좋은 운은요, 잘못 갔다가도 잘못된 거 알면 다시 돌아와갖고 원래 안 좋은 사람한테 주려고 다시 와요. 근데 반대로 좋은 운은 내가 이 집에 좋은 운을 주려고 갔는데 헷갈려가지고 옆집에 가잖아요. 좋은 운을 이미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것도 팔자지, 이것도 운명이지 하고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는 거는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쁜 운이란 건 뭐냐면 원한 때문이에요. 원한.
내가 지은 업 또는 내 조상이 지은 업으로 인해서 원한이 쌓여갖고 나한테 나쁜 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한이면 목적지가 정확하잖아요. 명확해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내가 하고자 하는 나쁜 짓을 안 하고는 안 풀리기 때문에 다른 데 실수로 나쁜 짓 했으면 그 사람이 재수 없는 거고, 그 나쁜 운은 다시 자기가 꼭 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시 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부분이 네. 두 호실로 돼 있어요. 1, 2라인, 3, 4라인, 네네. 5, 6라인 이런 식으로. 네네. 바로 문이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나란히요? 그렇죠. 그런 아파트가 네. 대부분인데 옛날 아파트는 그런 나란히 좀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브랜드 아파트 가보면 한 층에 두 호수밖에 없더라도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정면에 있더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꺾어갖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꺾어서 딱 있어요.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간격밖에 안 되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좋은 풍수 구조의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 문 열고 네. 오른쪽으로 꺾으면 네. 이게 저희 집 있고 네. 옆집 있고 옆집과 그 우리 부린이 집 문 간격이 1m가 안 돼요? 그건 안 재봐서는 모르겠는데 1m면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팔 한쪽.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되면 좋은 구조의 집은 아니에요. 부린이 조상님이 부린이 잘 되게 해주려고 찾아오다가도 헷갈려가지고 돌아가거나 그 시간이 지체돼요. 이게 뭐 부학 공식처럼 정확히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확인을 못했어요. 제 경험으로 뭐 비춰봐도 그렇고 제 주변 경험으로 비춰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게, 실질적으로도 명확하게 좋은 조상이 도와주고 싶어서 조언을 갖고 오더라도 그렇게 딱 돼 있으면 조상은 주소로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운이 저기서 와이파이처럼 내 자손의 기운이 여기서 느껴지긴 해요. 근데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문이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몰라요. 이 문 두 문 뒤에 내 자손의 기운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른 사람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월에 이사 가려고요. 뭐 굳이 이사를 가야 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문이 딱 붙어 있잖아요. 호수 네네네. 편말 네. 몇 호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호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면 돼요. 보통 보면 문은 이만한데 호수는 맞아요, 이만큼 돼 있고 맞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색상을 문과 대비해 갖고 명확하게 띄게 딱 하면 돼요. 그렇게 하거나 신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근하신년 축복을 내리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붙여도 좋고. 근데 이제 십자가가 붙어있는 종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풍수라든지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좋은 기운이나 복은 조금 얻기가 힘들어요. 문에 십자가가 딱 붙어있으면 그게 찾아왔다가도 돌아가요. 왜냐면 따로 더 큰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적인 종교, 기독교라든지 카톨릭이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종교는 굉장히 큰 신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센 큰 신, 그렇다기보다는 그 신의 기운이 엄청나요. 근데 그 신들이 모든 신자들의 집집마다 있진 않지만 그런 큰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상 신이 좋은 운을 주려고 온다던가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미 다른 부모한테서 양육을 받고 있는 자식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큰 종교를 믿고 문에 십자가를 붙여두거나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라는 좋은 부분, 좋은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큰 신을 모시는 거예요. 당연히 진심으로 신실하게 모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사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집 앞은 우리 바로 옆집 하고는 달라 보이는 어떤 것들을 방책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 방책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겠죠. 만약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 종교와 관련된 뭔가를 해두신다던가, 종교가 없고 이제 토속신앙에 많이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해 첫해 근하신년이라든지 뭐 호자라든지 용자라든지 그런 걸 붙여둔다던가, 복자라든지 그런 거 붙여둔다던가. 그래서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중국 집들은 굉장히 허술하고 하지만 항상 보면 복자 한자를 크게 문 앞에 붙여두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풍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뭔가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있고 지체되고 누군가의 믿음을 얻지 못하거나 누군가 배신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가족과 불화가 많고 내가 자주 이유 없이 아프고, 이런 경우에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풍수로 봤을 때 기본적인 게 신발장, 전실이라고 하죠. 전실. 내가 집을 딱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내가 신발을 놔두는 곳과 신발장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전실이 크기가 그 집 평수 대비해 가지고 대략 5%에서 10%는 돼야 돼요. 만약에 20평 집이라면 한 평에서 두 평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보면 10평, 15평이면
전실이 한 평도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이제 옛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실을 중요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 그 평수가 작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른데 넓혀야지 집을 잘 팔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부터 전실을 작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전실이 넓어야지 복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큰 양만큼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전실이 좁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다 흘려요. 흘리고 남은 게 조금밖에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돌아가요. 전실에 만약에 나쁜 기운이 쌓여 있다. 보통 보면 택배 바로 안 뜯고 전실에 현관 신발장 앞에 쌓아 두시거나 또는 쓰레기 같은 거 빨리빨리 안 내다 버리고 막 여기 잠깐 놔둔다고 생각했다가 깜빡하고 며칠 동안 쌓여 있거나 이러면 그 묵은 기운들이 자기 기운을 뻗쳐나가요. 그러면 외부에서 도와주려는 기운, 좋은 운이 들어오다가도 그 기운과 맞서 싸우지 않아요. 좋은 기운을 그냥 돌아가면 끝이거든요. 전실은 항상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신발은 절대 1인당 한 켤레 이상씩 가족 구성원이 4명이다? 그럼 전실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죠. 신발 수도 어느 정도 되고 1인당 한 켤레씩만 밖에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외출할 때 모든 신발은 신발장 안에 다 넣어두고 가족 수가 4명이든 6명이든 상관없이 간단하게 밖에 외출할 때 나갈 수 있는 슬리퍼 정도 한두 개 정도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발에 코 있죠. 코 부분이 집 안을 향하게 하는 게 좋아요. 외부에서는 이제 모든 복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화살표 모양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신발 코가 향하는 방향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신발이 막 4-5컬레가 서로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제각각 전부 다 흐트러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이 왔을 때 전실에 딱 들어서자마자 이거 뭐야?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항상 정리 잘 돼 있고 집의 코는 집 안으로 향하게 하세요. 저는 풍수를 공부하기 전에는 집 안에서 나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빨리 나가고 그런 많은 이점 배려라는 차원에서 집 안 반대편으로 항상 신발을 뒀거든요. 그럼 나갈 때 바로 신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풍수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기보다는 그것보다 코를 반대편, 그러니까 집 안으로 향하게 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우리 집 부엌이나 거실이 바로 보이는 집 구조는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집 현관문을 바로 열었는데 바로 싱크대가 보인다. 우리 가족들이 밥 먹는 식탁이 바로 보인다. 그러면 그 집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은 생활 패턴이 될 거예요. 또는 끼니를 안 거르면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설사 이런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집에 살다 보면 그 집 구성원들은. 왜냐하면 안의 기운들은요 평온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잘 순환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바깥 기운은 외부의 기운이에요. 서로 적응을 못하죠. 좋은 예로는 헌혈을 할 때 O형은 O형피만 받을 수 있고 A형은 O형이나 또는 A형피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항을 해요. 다툼이 생겨요. 우리 집안에 좋은 기운이 잘 순환되고 있다가 외부에서 갑작스러운 기운이 딱 들어왔을 때 저항을 하거든요. 그 저항은 우선 전실에서 끝내야 돼요. 전실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 기운이 바로 앞에 부엌이나 식탁이 있으면 부엌에 있는 기운, 우리의 먹을 기운과 소화기관의 기운들, 우리가 주로 부엌의 기운을 머금은 음식을 먹고 우리 소화기관들은 그 기운이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지되거나 영향을 미치는데 외부의 기운이 부엌에 바로 침투를 해버려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의 기운이 혼잡한 기운들이 거기서 음식을 해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가 먹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끼니를 거르게 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거나 그렇게 돼요. 바깥에서 먹고 오거나 끼니를 안 거르고 항상 그 집에서 그 부엌에서 먹을 경우에는 소화복통이나 더부룩함이라든지 설사라든지 배탈이라든지 그런 게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실 소파가 바로 보인다. 거리가 어느 정도 멀면 괜찮아요. 근데 거리가 별로 안 먼 상태 2m 미만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거실이 바로 보이는 경우에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금이 간다고 해야 되나? 조금 삐걱대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는 집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족 간의 화합이라든지 또는 서로의 대화에서의 오해, 사소한 오해라든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된다든지 불상사가 그 집으로 이사가고 나서 빈도가 더 많이 발생되거나 빈도 별로 안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사이가 예전같이 못하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될 확률이 높아져요. 부인 집은 어때요? 현관문을 들어가면 네. 왼쪽으로 꺾어야 네. 이제 저희 집이 나와요. 거실이랑 부엌이랑 네. 정말 좋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공동주택 풍수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전실에서 모든 안 좋은 기운이 걸러지는 거예요. 전실만 깨끗하게 하면 이 집은 굉장히 좋은 복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어요. 안 좋은 기운도 걸러낼 수 있고 거실로 들어가는 길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집과 오픈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집 같아요. 그죠?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유의해야 될 점이 방문과 화장실 문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해서 마주보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에요.
그럼 정말 좋은 풍수예요. 만약에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집일 경우에 화장실 문과 내 방문이, 자녀의 방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럼 자녀가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 뿐더러 사실상 자녀한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 집 안에서 가장 안 좋은 기운을 많이 머금고 있고 심지어 새로 안 좋은 기운을 생성해내는 유일한 장소예요. 물론 그런 장소가 또 있긴 있어요. 어디냐? 싱크대 하수구, 그 다음에 베란다 하수구. 요 베란다 하수구와 싱크대 하수구는 그래도 살면서 보면 막혀 있어요. 싱크대로 막혀 있고, 베란다 하수구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문은 따로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신경을 안 써도 좀 그 영향이 덜한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변기 뚜껑으로만 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로 노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문은 반드시 내 다른 방문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마주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실 문 앞에 반다리 천 같은 거 있잖아요. 문 앞에 이렇게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주방이랑 홀이랑 약간 시선을 가리게 해주는 커튼 같이 생긴 천 있죠. 옛날에는 발이라고 했어요. 발, 대나무 발. 그런 걸로 했는데 요즘은 요 이쁜 모양의 천들 많잖아요. 요 반짜리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쭉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면서 살짝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화장실에 걸어두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부린이 집처럼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집 쭉 가다가 오른쪽 첫 번째 방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그 사이에 중간에 화장실 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좋아요. 그럼 별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거실에 들어가서 이제 부엌 구조. 거실과 부엌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잖아요. 오픈형이 좋아요. 근데 이 오픈형이 되더라도 반드시 부엌과 거실 사이에 경계는 있어야 돼요. 부엌과 거실에 경계가 없으면 위기지수도 많이 흐트러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많이 주게 돼요. 결속력이 좀 줄어들게 돼요. 부엌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경계가 모호해서는 안 돼요. 싱크대가 있고 바로 거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식탁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싱크대와 거실 소파가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집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풍수적으로 좋지 않아요. 내 집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풍수 공동 현관문, 그리고 세대 현관문, 전실, 화장실과 마주보고 있지 않는 문, 그리고 명확한 경계가 있는 부엌과 거실. 자, 이렇게 1부를 마치는 걸로.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잡다한 소리 많이 했는데 아주 간략하게 잘 해주셨네요. 1부는 이렇게 마치고, 자 2부에서는 창문이라든지 또는 각 방의 구조, 그리고 각 방의 이제 가구 배치라든지 안방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